근데 이제 사실 많이 빠졌으니까 그렇게 많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올라도 좀 씁쓸한 맛이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은 악재는 미국 증시 끝나고 발표하고요. 호재는 자기들 장중에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대응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난 간밤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언질까지 줬잖아요. 저기 사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우리는 맨날 갭상승 아니면 갭하락이죠. 오늘도, 아침에 아마 눈 뜨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빠지고 있던 미증시가 뭐 갑자기 십몇 프로 올랐으니까. 그때 만약에 현금 가지고 계신 분이면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아침에 바로 갭상승 10% 떠버리는데, 답이 없지 않습니까? 자, 해서 여전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자, 미증시 폭등을 했지만 낙스닥 기준으로 원래 그 하락한 폭의 절반도 회복을 못했습니다. 우리 증시 오늘 6% 전후에 급등을 했죠. 근데 이제 2025년 거의 원점으로 돌린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원점으로 돌아온 게 이 지수라든지 이것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간밤에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이제 사실 철회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90일 유예를 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렸을 뿐입니다. 그 과정 자체도 고약한데 어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시장 물론 하방 리스크도 있지만은 지금은 상방 리스크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 대사 뭐 쫄리면 뒤지시든지 라는 말씀을 우리 농담 삼아 여러분께도 드렸는데 이건 트럼프에게도 바로 해당이 됐다는 거죠. 자, 어제 그런 발표를 하면서 상호관세를 유예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배경을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있고 불안해해서 유예한다. 그 배경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베센트 재무장관은 또 이런 얘기를 했죠. 관세 유예는 처음부터 트럼프의 전략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쫄린 건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마진콜에 직면할 정도로 미증시는 급락이 나왔죠. 폭락을 했습니다. 국채 금리까지 급등하면서 시스템 리스크가 부각됐죠. 그 공포가 어떻게 트럼프에겐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돌아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어쨌든 좀 한숨은 돌렸는데요. 시간만 번 거죠. 지금 글로벌 각국과의 상호 관세의 어떤 협상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2라운드에 들어간다 볼 수 있겠고,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항복할 의사가 없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지난 트럼프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미국의 전쟁, 그 피로감은 앞으로도 또 쌓여갈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좀 피곤하긴 한데, 다만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얻는 것도 있습니다. 첫째는, 이번에도 트럼프의 카드는 뻥카였다. 또 확인했지 않습니까? 매번 말이 바뀌니까. 그래서 만약 본격적으로 글로벌 각국이 미국과 이 상호간세 협상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중국이 강하게 버티는 것도 뭔가 미국도 약점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글로벌 각국은 그걸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중요한 건 첫 번째 희생양만 되지 않으면 된다. 우리는 여건상 지금 최대한 마지막까지 협상을 질질 끄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자, 둘째는 우리 그 방울지쟁, 어부질이라고 하는데, 자, 미국과 그 중국의 관세 전쟁은 당분간 지속될 겁니다. 피로는 계속 쌓일 것이고, 지금 서로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약간 강압을 하는 거죠.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맹과는 관세 합의 가능하다. 그 이후에 우리 같이 중국에 대응하자. 한편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조선 관련 행정서명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 조선 관련주 좀 또 세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장도 좋았지만 그 내용 중에 미국 항구에 정박하는 중국 선박에 대해서는 정박 또 요금을 매기자. 또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동맹국도 유사한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을 할 예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얼마 전 또 베이징에서 공작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시진핑이 주석이 얘기한 얘기가 있습니다. 주변국들과 전방위적인 협력 심화, 교류 강화가 필요하다. 이걸 강조를 했거든요. 자, 우리 이렇게 보면 이 관세 전쟁 때문에 당분간 피곤할 것은 뻔하지만은 우리가 줄만 잘 탄다면은 이들이 서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으니까 어부지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나쁘게 보면 물론 이걸 또 나쁘게 보면 본전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게 고래등 싸움이 될 수도 있는데 미국 사실 협상 잘해봐야 본전 아닙니까? 그들이 올려놓은 25%에서 까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부수적으로 우리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손실이 불가피하겠죠.
지금 보니까 뭐 주지사 계속 왔다 갔다 하던데 뭘 뜯어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중국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가장 강력한 카드는 한한령 해저입니다. 이건 굉장히 지금 가능성이 높고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련주들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원래 우리 것인데 한한령으로 막아놓는 보호무역을 내놓으면서 그 상황을 다시 돌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지금도 중국은 우리 콘텐츠를 훔쳐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쁘게 보면 그런데 우리가 줄만 잘 타면 지금 어려운 상황을 잘 이용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 지수와 글로벌 상호 지금 관세 상황 같은 경우는 원점으로 돌아왔을 뿐이다. 그렇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낙폭과대주 굉장히 많이 올랐죠. 차트 한번 보십시오. 어림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하나이로스페이스나 HD현대중공업이 승자가 아닌가 그렇게 보이거든요. 자, 어제 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 하나이스페이스라든지 HD현대중공업 같은 이 전쟁 이후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공방이 8시부터 있는데 이 공방을 통해서 지난번 지난한 상호 관세 이 전쟁, 그리고 미국 관세 전쟁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다 아는 종목일 수도 있고 안 그럴 수 있는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 중심으로 우리 공방에서 8시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